오늘이죠. 2021년 10월 10일 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경선을 둘러싸고 무효표 처리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변TV의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민주당은 최종적으로 누적 득표율이 50%를 넘는 후보, 즉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50.29%를 득표하여 가까스로 과반수를 넘겼죠. 그래서 결선 투표 없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후보 측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무효표 처리에 대한 이의 제기를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라고 밝히면서 무효표 처리에 대한 논란을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즉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 과정에서 도중에 사퇴한 정세균, 김두관 두 후보에 대해 사퇴 전까지 득표한 득표수에 대해서 전부 무효로 처리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정식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50.29%였는데 만약에 중도 사퇴한 정세균, 김두관 두 후보의 투표수를 전체 유효 투표수에 포함한다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1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2위를 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적 사안에 대해서 공적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방식 또는 그 과정 내지는 절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공적 의사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투표도 그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상 4.4 5.18 개헌에서 볼 수 있듯이 다수결이나 투표의 경우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또 그 기준에 따라서 구체적인 숫자의 계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 경선 규정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특별당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59조에는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할 때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규정 자체가 다소 불명확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자, 리걸 마인드를 동원해서 합리적으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 규정을 두고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급 무효설과 장내 무효설이 그것입니다. 자, 먼저 소급 무효설에 따른다면 사퇴 후보가 사퇴 이전에 득표한 투표를 모두 처음부터 무효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퇴하지 않은 후보의 득표율이 일률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퇴 후보가 득표한 표를 사퇴하지 않은 후보들에게 각자의 득표율에 따라 나누어주는 결과가 되게 되죠. 그때까지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후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A 후보, B 후보, C 후보, D 후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A 후보는 100표 중에서 60표를 얻었다고 하고 B 후보는 100표 중에 20표, C 후보는 100표 중에 15표, D 후보는 100표 중에 5표를 얻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A 후보는 60% 득표율, B 후보는 20% 득표율, C 후보는 15%, D 후보는 5% 득표율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이때 C 후보와 D 후보가 중도 사퇴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급 무효설에 따른다면 C 후보가 득표한 15표와 D 후보가 득표한 5표는 처음부터 무효 처리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체가 80표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A 후보는 결과적으로 80표 중에서 60표, B 후보는 80표 중에서 20표, 그래서 A 후보는 75%, B 후보는 25%를 득표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A, B 두 후보 모두 당초에 60%, 20%보다는 올라갔습니다만 A 후보가 15%가 상승했고 B 후보는 5%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A 후보한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내 무효설입니다. 장내 무효설에 따르면 사퇴 후보가 사퇴하기 전에 득표한 투표는 그대로 두고 사퇴 후에 사퇴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퇴하지 않은 후보의 득표율이 사퇴한 후보 때문에 변경되는 일은 없게 되는 것이죠. 아까 본 예에서 보겠습니다. A, B, C, D 후보가 각각 60%, 20%, 15%, 5%의 득표를 했습니다. 이때 C 후보와 D 후보가 사퇴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장내 무효설에 따른다면 A 후보는 그대로 100분의 60, 즉 60%, B 후보는 100분의 20, 20%를 득표한 것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C 후보나 D 후보에게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된 경우에는 그 표는 이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합리적 해석일까요? 무효가 되는 사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법적 행위가 하자가 있어서 부적법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나중에 발견되더라도 당연히 소급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행위에 어떤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정이 변경되어서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왕의 모든 것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만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투표라고 하는 것은 투표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 하자가 없다면 그 투표시를 기준으로 유효와 무효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투표 당시에 하자가 없어서 유효였는데 이후에 후보 사퇴라는 사정 변경이 생겨서 갑자기 유효였던 투표가 무효로 바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추후에 투표 결과를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게 되는 것입니다. 경선에서 2위를 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최종 투표를 앞두고 선두 후보를 과반수 득표자로 만들어주기 위해 추미애 후보가 사퇴했다면 그것을 무효 처리하고 바로 과반수 득표자로 계산할 수 있냐면서 얼마든지 담합하여 후보끼리 거래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은 어이없는 해석이다 라고 지적했는데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덧붙여서 투표자 입장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후보 사퇴 전에 정세균,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들은 정세균, 김두관 후보를 지지해서 투표했겠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사퇴했다고 해서 이 두 사람의 표를 나머지 후보들에게 분배해준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 투표를 한 유권자들의 의사에 합치하는 것일까요? 그 투표자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은 아닐까요?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효표 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 나누어 보았습니다. 민주당 당내의 규정이긴 하지만 이것도 민주당의 법입니다. 법의 일종이지요. 법의 이면에는 항상 대립하고 있는 이해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양쪽에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어떻게 절충할 것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